자, 오래간만에 또 3천만 원 한번 찍어볼까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책은 좋습니다.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다 보니까 작가분께서도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본시장 유통법 뭐 이런 것들의 뭐 교란법 이런 것들 피하고 싶으셨는가 봅니다. 뭐 문제 생길까봐 되게 고민하시면서 쓴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고 그러시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고 저에게 좀 알고 싶은데 전문가분들한테 받는 내용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단기 위주로 뭔가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충분한 내용을 이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한번 보죠. 주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 한 50%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결국은 회복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므로 보통 손절 라인을 정하라고 하죠. 뭐 10%든 또는 20%든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아무리 뭐 잘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게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달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손해본 주식은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납니다. 이렇게 추세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가치평가를 잘해서 이 회사가 가치가 있고 꼭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성장을 할 것 같은 경우에 넘어가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에 보통 남아있고 이걸 이제 하향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면서 다음 주기가 올 때까지 이제 내려가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손해보는 주식,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봤는데 이게 이제 손절 라인이죠. 어느 정도 살 때부터 어느 정도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고, 만약 그거가 넘어서서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된다면은 가뿐하게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건 맞는데,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뭔가 이렇게 성장 추세가 있고 어느 정도 추세 라인을 이제 받쳐주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추세 라인이 있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것들, 성장이 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무너져가지고 끊임없이 내려오는데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뭘 볼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OCI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는 태양광 같지만, 태양광일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도 강력한 이제 경쟁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가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해외 시장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의 거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자본 투입 또는 이제 경쟁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계속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익을 못 내고 이제 어려움을 계속 시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차익을 실현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을 때 계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회사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인가 평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가치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나 이 정도 선이면 만족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족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 각자의 이제 철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배를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배 미만으로 한 20% 50% 벌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주식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고 각자 생각은 모두 다 옳은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옳다고 보고, 대신 중요한 건 뭐죠?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왜 필요하죠? 맞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는 게 오케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학과 믿음, 종교를 갖고서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 왜 종교를 왜 갖죠?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투자하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절에 확신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가겠구나. 뒤에 이제 박용님 편, 이태희님 편이 나오는데 이제 확신을 가졌던 이분들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죠? 9.11 사태 때, 서프라임 사태 때. 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시절이 오게 되죠. 당연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등락을 반복하니까요. 이럴 때는 확신을 갖고 던져야 되는 겁니다. 확신은 언제 가져야 되죠?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쌀 때 확신을 갖는 겁니다. 쌀 때. 어떤 게 싼 거죠?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은 평균 회귀에서 오는 것이지, 평균 회귀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확신은 평균 회귀. 평균 회귀가 뭐냐고요? 100만원짜리 삼성전자가 4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당연히 살 수가 있죠. 근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한번 성장 계속하고 강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 반토막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높습니다. 이걸 평균 회귀라고 보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지만 40만원짜리 회사가 100만원까지 성장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거의 가능하거든요. 계속 여자 성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균 획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확신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40만 원짜리 회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쫓아가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우리가 포스코에서 이제 보던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15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40만 원까지 갔었죠.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평균 획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서 성장하고 가야 되는 거죠. 60만 원 산 분들도 평균 획업이었다면 또 어느 정도 4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었겠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과잉 경쟁 속에, 중국의 과잉이기 때문이죠. 어려웠다는 것을 좀 뭐랄까요, 좀 현명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각자 다 판단이죠. 가격에 구애맞지 말고 질러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있고 너무 비싸게 사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신중하면 큰 돈을 못 번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신중하면 큰 돈을 못 법니다. 그렇죠.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지꼴을 못 면합니다. 거지가 되는 건 순식간이고 돈 못 버는 건 못 벌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잔파돈 타지 마라, 맞습니다. 하루 이틀 이걸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하늘이 주신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분들을 이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은 신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판단을 하고 항상 이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분들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과 경쟁을 하지 말고 이분들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해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나도 신에게 축복을 받았을지.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그걸 하면 되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신의 축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잔파도 타다가 죽습니다. 빠져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세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어떻죠? 예, 나갑니다.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주식시장 안 열리면은 마음이 막 무거워요. 빨리 가서 나 주식하고 싶은데 주식을 못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의 망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하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계속 보시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하지 마십시오. 주식 언제 봐야 돼요? 세상에 피가 넘쳐날 때 보는 것이지, 아무 때나 보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죠? 주식은 가끔 사는 겁니다. 가끔 주식을 사는 거지, 맨날 사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구를 못 면합니다. 남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남들 따라 사고 팔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추세라는 것을 따라서 가고 추동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의 타고난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추동매매 아니면 남들 추세매매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맞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나한테 이게 스타일이 안 맞는다, 그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하시고 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안 되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또 봅시다. 이제 박영호님 편하고 이태희님 편이 있었는데, 박영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9.11 사태 때 이익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87년도에 이제 입사를 하셨다고 하시죠. 이제 이렇게 90년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삼저호황 장세가 벌어졌고, 이 당시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빼돈을 법니다. 주식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식 오르는 건 뭐 말도 아닙니다. 그 후에 좀 떨어졌었고 다시 IMF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대충 우리나라 장사 잘 나갔으니까. 서프라임 때 박살이 났었고, 그 다음번에 다시 또 2000년까지 또 잘 나가고, 그 다음에 9.11 테러 때 또 왕창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크게 물건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죠. 이때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은 뭐죠? 확신은 평균 회귀에서 오는 것이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겠네. 여기서 어떻게 갔어야 돼요? 여기서 당연히 IMF 때 떨어졌지만 원자리로 돌아가겠네. 이거에 확신을 갖는 것이지,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이게 3만 가겠다, 3천 가겠다, 이런 거에 확신을 갖는 건 확신이 아니고 이건 과욕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과욕과 확신은 나눠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박영웅님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과 똑같습니다. 이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신 거죠. 이 어른도 처음부터 잘하시는 않았을 것 같고, 읽어봐도 그렇고 느껴도 그렇고, 아마 하시면서 이 경험을 쌓아가고 결국 이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에 거의 신급에 올라가신 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태희님 분도 이제 거의 말씀 안 하시지만 서프라임 사태 때 이익을 보았다고 하시고, 능력이긴 하지만 역시 박영웅님과 비슷하게 시장의 등락에, 그러니까 어떨까요? 운이 따라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구 그대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할 때 주식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언제죠? 매너전 9일 때라던가 서프라임 때 이럴 때 사모아야 되는 거죠. 이때 피바다에서 사모으는 거지. 이게 조금 뭐 10% 5% 떨어졌다고 해서 사모으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잘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행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이거에 반대합니다.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고 이렇게다가 위에서 물리면 어떤 꼴 떨어지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여기 다 물리고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죠? 여기서 물건 털고 나오는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저가 좀 찍는 이 동영상을 보실 분은 절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마음 편하게 다른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주식시장의 스타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굳이 전문가분들이 하는 거 그리고 추세매매 이런 걸 하셔가지고 위험을 굳이 떠안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적읍시다. 결론은 뭐라고 할까요? 한 줄로 해볼까요? 뭐죠? 주식은 좋은 거다. 돈 벌 수 있다. 그렇지만 뭐죠? 덮어놓고 하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좀 세 가지를 한번 또 요약을 해볼까요? 중요점 1번 똑같습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왜죠? 사다 보면은 어느 때인가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서프라임 오고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빠져야 됩니다. 이 회사가 성장할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데 성장할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지면 강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평균 회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지 미래 성장에서 확신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무슨 법칙 비슷한 거는 평균 회기가 다시 얘기합시다. 100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이 40만원이 됐다가 다시 100만원 되는 건 이건 평균 회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40만원짜리 회사가 60만원 갔다가 60만원 가는 건 이건 성장이라고 부르죠.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꼴이 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나두개 나눌 줄 알 정도의 지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요 직전에 봤던 책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그 책에서 계속 나오지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를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덮어놓고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결국에는 3번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태 선생님도 그렇고 박홍님도 그렇고 결국은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이때 영어로 when이죠. 이걸 못 기다리면은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3천만원 좀 약간 아쉽습니다. 뭔가 되게 큰 기대를 갖고서 시작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뒤쪽으로 가면서 아마 저자분도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허영만 하백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림을 그려주셨다면 훨씬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